2026년 손흥민에게 찾아온 가장 빠른 우승 기회, 북중미 챔피언스컵 준결승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4강에 올라온 4개의 팀 중에 2개의 MLS 팀, 그리고 다른 2개가 멕시코 리그 팀입니다. 이걸 보면 나름 밸런스가 잘 맞는 것도 같으면서 LAFC가 우승할 확률도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죠. 그런데 LA 갤럭시가 최종 탈락하게 되면서 손흥민과 LAFC는 4강에서 또 멕시코 팀을 상대로 힘든 고지대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2200m보다 훨씬 더 높은 무려 2600m 고지를 뚫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LAFC의 이번 원정 경기력을 보면 고지대 경기가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서 비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손흥민이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에 이 챔피언스컵 트로피를 들 수 있을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을 향한 여정을 순항하면서 준결승 한 자리를 빠르게 차지했습니다. 32강전에서 온두라스 팀을 만나서 첫 경기부터 6골을 터뜨리며 대승을 거뒀고, 이 과정에서 어시트릭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죠. 2차전 홈에서는 45분만 뛰고도 승리하면서 안정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16강전에서 코스타리카 팀을 상대로도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8강에 안착했습니다. 냉정하게 조금 실망감도 있었죠. 1라운드 온두라스 원정처럼 골이 많이 넣지 못하고 종합 스코어 3대2로 아슬아슬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8강 상대가 하필이면 강팀으로 불리는 크루스 아술이 되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승전도 치르기 전에 위기라고 하면 그게 강팀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모든 토너먼트는 8강쯤 되고 보면 남아있는 팀들은 대부분 꽤나 강팀인 게 당연합니다. LAFC 입장에서도 딱 그런 거였죠. 특히 8강 상대인 크루스 아술은 챔피언스컵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한 팀이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서 LAFC를 만나기 전까지 크루스 아술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크루스 아술은 이번 시즌에 월드컵 때문에 홈구장을 공사하게 되는 바람에 임시 경기장을 홈으로 쓰면서 김이 빠진 것도 있고,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100% 풀전력이라고 볼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직전 시즌 우승까지 한 우승 후보 1순위라서 쉽지 않은 승부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LAFC는 홈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걱정과 달리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홈경기에서도 분명 크루스 아술은 여러 차례 위협적인 플레이들을 선보이면서 결코 안심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멕시코의 고지대가 도대체 어땠다는 건지 2차전 때 제대로 실감을 하게 됩니다. 말로만 고지대가 다르다는 말을 들었지, 실제 멕시코 경기장이 왜 악명이 높은지 고지대 위력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기를 보니까 실감이 되더라고요. 크루스 아술 선수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공격적으로 LAFC를 압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멕시코 선수들이 절반 이상이 되고, 외국인 선수들이라고 해도 멕시코에서 생활하면서 경기를 뛰고 있으니까 적응이 된 듯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미 앞서고 있는 LAFC 입장에서 굳이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위험 부담을 지느니 먼저 틀어막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공격에 나서지 않고 웅크리는 듯한 태도로 임하다 보니까 크루스 아술은 더욱 격렬하게 몰아쳤습니다. 아무리 작전이라고 하지만 슈팅 하나 못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걸 보다 보니까 좀 비참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무조건 LAFC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샌디에이고, LA 갤럭시, 신시내티 모두 이미 멕시코 원정에서 제대로 털린 걸 봤잖아요. 그렇게 노잼 경기긴 했지만 도산토스 감독의 선택을 비난하긴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종료 직전에 한 골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최종 1대1 무승부로 4강에 진출한 LAFC였죠. 그러나 웬만하면 고지대 경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손흥민이 아닌 다른 선수들의 경기력이 확실히 별로라는 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부디 4강에서는 LA 갤럭시가 올라와서 준결승 1, 2차전 모두 미국 땅에서 하기를 바랬죠. 손흥민은 이제 3경기만 치르면 우승이 결정이 나는데 이미 대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LA 갤럭시와 톨루카의 8강 2차전 결과에 따라서 4강 상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LA 갤럭시는 1차전 때 톨루카 원정 경기였는데 2대4 그래도
2골을 넣고 패배했습니다. LA 갤럭시 홈에서 진행되는 2차전 때 2대 0으로 승리하면 4강 가능성이 살아있었고, 그러면 또 4강이 LA 더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LA 지역의 라이벌이라고 하지만 LAFC와 LA 갤럭시 모두 윈윈이죠. 바쁜 MLS 일정 속에서 멕시코 원정 안 가도 되고, 같은 도시에 있으니까 원정 갈 곳도 없잖아요. 그냥 뭐 옆 동네 느낌으로 옆 경기장 가는 거니까 이 8강 2차전만큼은 LA 갤럭시를 응원하면서 멕시코 팀인 톨루카의 탈락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10분 만에 톨루카의 선제골, 이어서 후반전에 또 2골이나 허용하면서 2대 0은커녕 0대 3으로 더 완패를 당합니다. 합계 2대 7이라는 엄청난 차이로 LA 갤럭시는 8강에서 탈락을 하게 됐고, LAFC는 4강에서 톨루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톨루카만큼은 피하기를 바랬는데요. 그 이유는 톨루카의 홈 경기장이 무려 2600m 초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손흥민이 방문했던 에스타디오 쿠아우테목, 이 경기장도 해발 2160m에 달하는 높이라서 엄청난 고지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2600m면 높이가 거의 백두산급입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경기를 해본 축구 선수들이 멕시코 선수들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100m 높이에서는 가장 먼저 선수들의 몸이 저지대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무거워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이 힘들어지고 유산소 운동 능력이 평지 대비해서 10%가량 더 하락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상황에서 후반 96분에 손흥민이 수비수들을 다 제치는 미친 스프린트를 했다는 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플레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을 찰 때 공기 저항도 변해서 볼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궤적도 더 불규칙하게 변화구처럼 날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LAFC 선수들이 수비 후에 역습을 나가려고 해도 롱패스가 부정확하면서 제대로 된 역습 장면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LAFC 선수들의 체력도 평소보다 더 빨리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500m 정도 더 높아진 톨루카 원정은 이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유산소 능력이 평지 대비 15%나 떨어지고 볼의 움직임도 더 불규칙해진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벌써 무섭죠. 지금 손흥민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은 처음 경험하는 2100m에서도 미친 운동 능력을 증명하고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면서 4강 진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문제는 손흥민이 아닌 다른 선수들의 패스가 이번보다 더 부정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흥민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슈팅할 만한 찬스를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이번에 경험을 해봤으니까 톨루카 원정 때는 더 낫길 바라야 될까요? 네. 참고로 챔피언스컵 4강 일정은 확정은 아니고 4월 29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1차전을 치르고 5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2차전을 치릅니다. 이번에도 8강전과 마찬가지로 LAFC 홈이 1차전, 톨루카 원정이 2차전인 건 정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MLS 리그 일정을 보면요, 그 시기에 정규 리그 경기가 있거든요. 4월 26일 일요일에 미네소타 원정, 5월 3일 일요일에 샌디에고 원정이니까 1차전은 4월 29일 수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2차전이 벌어질 그 다음 주에 이미 5월 7일 목요일에 뉴욕 시티전이 있습니다. 네. 이 경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5월까지 손흥민과 LAFC는 매주 주중 경기를 하는 셈이죠. 거의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원정까지 다녀야 하는 일정 속에서 손흥민의 컨디션 관리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손흥민이 또 그 지옥 같은 고지대 원정에서 승리하고 챔피언스컵 우승을 하길 바라면서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